안녕하십니까. 한 주간 통일 소식을 전해드리는 피스 인사이트의 강혜윤입니다. 특별한 마을에 살고 있는 초등학생들이 직접 독특한 영화를 제작했다고 해서 찾아가 봤는데요. 오늘 통일 현장에서 어떤 마을이고 또 어떤 영화인지 소개해드립니다. 세계 여러 나라에는 그 나라를 대표하는 술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의 대표 술이라고 한다면 단연 막걸리를 꼽을 수 있을 텐데요. 오늘 통일의 뿌리에서는 우리 민족의 전통주 막걸리에 대해 알아봅니다. 얼핏 보면 가을 추수를 다 끝내고 한가로워 보이는 여느 평범한 농촌 마을의 모습이지만 지척에 북한 땅이 보이고 선전 방송이 시끄럽습니다. 이곳은 공동경비구역 내에 위치한 특수한 마을. 남한에서 유일하게 비무장지대 안에 있는 대성동 마을입니다. 그리고 그 안엔 놀랍게도 한 초등학교가 있는데요. 이 학교 학생들이 최근 통일에 대한 영화를 만들어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6분이라는 짧은 길이의 필름이지만 큰 감동을 선사한다는 이 영화. 이 작품을 만든 학생들을 만나러 지금부터 비무장지대로 갑니다. 민간인의 출입이 철저히 통제되어 있는 마을이다 보니 촬영을 하러 들어가는 길도 만만치 않습니다. 미리 일정을 조율하고 허가를 받았지만 신분증 확인과 2번의 JSA 검문소를 통과해야 비무장지대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드디어 도착했지만 이게 끝이 아닌데요. 이마저도 유엔사 군인의 동행하에 촬영이 가능합니다. 이런 곳에 일반 사람들이 사는 마을이 있다니 무척이나 신기하지만 사실 보기에는 일반 마을과 다를 바 없어 보이는데요. 매일같이 들려오는 대남방송이 이곳이 대성동 마을임을 알게 해줍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이곳 마을 주민들은 그 소리에 달관한 듯 평화로워 보이기만 하는데요. 이곳에 사람들이 터를 잡은 이유는 정전 협정 시 남북이 평화의 의미로 민간인 마을을 하나씩 두기로 합의했기 때문인데요. 그로 인해 일명 자유의 마을인 대성동 마을회가 낸 태극기를, 평화의 마을인 맞은편 북한 기정동 마을에선 인공기를 펄럭이며 두 마을이 지척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보는 사람들에겐 긴장된 상황일 수 있지만 대성동 마을 사람들에겐 일상입니다. 저희는 어렸을 때부터 여기서 나고 자랐기 때문에 이 지역에 대한 그 생활 터전이 몸에 배어 있습니다. 이게. 외부의 시각에 보실 때는 지금 그 여기가 긴장되고 위험한 곳인데 우리 여기 그 군에서 저 영농철이나 주민들 생활하는 데에서 보호를 해주기 때문에 더욱더 안전하다고 생각하죠, 주민들. 전교생이 29명인 아담한 대성동 초등학교. 그런데 학교 유리창이 좀 신기한데요. 유리창 대신 자리하고 있는 벽돌은 이름하여 방탄벽돌. 이렇게 살벌한 곳에서 아이들이 공부에 집중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이 들기도 하는데요. 이 학교만의 색다른 점이 있다면 미군이 영어 수업을 진행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영화를 만든 학생들을 만나볼까요? 학생들은 자신들의 솔직한 심정을 담은 영화가 이렇게까지 좋은 반응을 얻을 수 있을 줄 몰랐다는데요. 처음엔 그냥 학교에서만 알려주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너무 해외로 수출된다고 하니까 기분이 좋아요. 올해는 이런 반응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학생들이 만들어서 우리 학교와 우리 학생들이 살고 있는 대성동 마을을 알리자는 취지로 했는데 의외로 관심이 많아졌어요. 좀 얼떨떨하다고 해야 되나요? 네, 긴장도 많이 되고 그렇습니다. 시나리오 작업은 모두가 함께 했습니다. 평소 가까운 거리에 북한을 두고도 북한 친구들과 놀지 못하는 속상함을 담았다는데요. 북한 학생이랑 우리 학생은 다를 게 없고
그냥 저희 학생들의 마음을 같이 놀았으면 좋겠는 건데 계속 선을 두시니까 어른들께서 선을 두니까 그 선을 안 두고 저희는 다 같은 학생이라는 걸 좀 많이 알리고 싶어서 한 것 같아요. 학생들 처음에 시나리오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반신반의했어요. 이거 다큐멘터리 시나리오로 맞을까? 그랬는데 나중에 이제 우리 친구들 얘기를 들어봤어요. 어떤 의도로 만들고 싶니? 그랬더니 우리가 생각하는 통일은 그냥 북한 친구들하고 같이 통일해서 놀고 싶은 거다. 6에 4에 2. 하지만 촬영 과정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작업들이었기에 촬영하며 NG도 많이 났고 특히 연기의 길은 너무 멀고도 괴로웠다고 이야기하는 학생들. 악역이라면 더욱 그랬겠죠? 그렇게 완성된 6분 남짓의 영화가 DMZ 영화제에 초청 상영이 되면서 많은 관심을 받게 됐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영화 한번 볼까요? 평화로웠던 대성동 초등학교에 북한에서 전학생이 왔습니다. 처음엔 서로에 대해 몰라 상처를 주는 말도 하게 되지만 아이들이기에 곧 여느 평범한 아이들처럼 남과 북을 떠나 함께 뛰어놀게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학생들 영화 제작이 처음이 아니었다고 하는데요. 저는 좀 의견이 다른 것 같아요. 일단 북한하고 통일이 되면 이 DMZ라는 공간이 사라지기 때문에 우리 학교도 좀 덜 특별해지니까 특혜는 없고 좀 더 유명 인사들의 발길도 끊어지고 보통 사람들의 발길도 좀 끊어지니 아무래도 좀 나쁜 점이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연말엔 대성동 마을과 학교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와 아이들이 직접 쓴 평화 메시지를 유엔에 보낼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아이들이 바라는 미래의 대한민국, 아니 대성동 마을은 어떤 모습일까요? 북한 학생이 오면 뭘 하고 싶어요? 놀이를 하고 싶다. 무슨 놀이? kum박국수? 북한 학생들이랑 축구하면은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우리가 이길 것 같아요. 그녀가 나를 사랑해 이렇게 아름다운 그녀가 날 사랑하네 아이보리 매직 막걸리 나 Hey Fred, do you know 막걸리? 막걸리 좋아요 부드럽고 달콤해서 술술 잘 넘어가는 우리 전통주 막걸리. 남북한을 넘어 세계로 나아가고 있는 막걸리에 대해 알아본다. 뽀얀 빛깔. 달콤하고 독특한 맛이 일품인 우리 전통주 막걸리는 한반도에서 가장 오래된 술이다. 예로부터 우리 조상들은 쌀을 발효하여 술을 담가 먹었는데 제일 상층부의 맑은 술은 청주라 하여 주로 양반들이 즐겨 먹었다. 이때 아래에 남은 술지개미를 다시 체에 걸러 먹었는데 이것이 막걸리의 기원. 빛깔이 흐리다 하여 탁주 혹은 지금 막 걸러냈다고 하여 막걸리라 불리었는데 송나라의 고려도경이라는 책을 보면 고려의 서민들은 빛깔이 짙은 술을 마신다 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막걸리는 고려시대에도 서민들이 즐겨 마셨던 술로 추정된다. 본격적인 쌀농사를 짓기 시작하는 조선시대에 이르러서는 막걸리를 즐기는 문화가 뿌리내렸다. 그 배경이 된 것이 바로 마을의 주막이었는데 평상에 걸터 앉아 한 잔, 두 잔 주고받는 잔 속에 백성들은 잠시나마 시름을 잊고 여유를 즐길 수 있었다. 또한 막걸리는 농부들의 든든한 새참이었다. 논두렁에 앉아서 마시는 술은 고된 노동을 잊게 해줄 만큼 청량감이 뛰어난 음료이기도 한데 88 올림픽이 열리기 전까지는
이 땅에서 가장 많이 마셨던 술이 막걸리입니다. 70년대, 80년대 초반 그 이전까지만 한 전체 술 소비량의 70%에서 80%가 막걸리였거든요. 농업이 중심이 됐던 시대에는 농주로서 일하는 중간에 새참으로 이렇게 드셨던 거기 때문에 사실 이 술을 마시는 그 양은 어떻게 보면 노동의 양과 비례해서 많이 소비되었던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의 어떤 소주나 다른 맥주가 일이 끝난 뒤에 한잔 하는 것하고는 좀 다른 우리 농경 문화와 함께 해왔던 문화가 있어서 훨씬 많은 술을 소비했던 것 같습니다. 농민과 서민들의 술이었던 막걸리. 하지만 80년대 이후 산업화와 함께 소주가 대중화되면서 값싼 서민들의 술의 위치를 넘겨주며 쇠락하고 만다. 그러다 막걸리가 다시 주목받기 시작한 것은 2000년대 초 일본에서부터다. 한류 문화가 확산되면서 한국의 전통주인 막걸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는데 이후 한국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막걸리집은 반드시 다녀가야 하는 필수 코스가 됐다. 또한 막걸리에는 필수 아미노산과 유산균이 풍부해 미용과 건강에 좋은 것은 물론 위암에도 효과적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막걸리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다. 중장년층을 중심으로 막걸리를 제대로 배워보겠다는 움직임도 활발하다고 하는데 소위 유럽의 그 자본주의 문명이 세계 전체적으로 주도하게 되면서 맥주가 그 인류가 마시는 술의 80%가 이제 맥주가 됐는데 사실 맥주 스타일의 쌀 알코올 음료는 막걸리입니다. 중국에도 이런 스타일이 없고요. 일본에도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쌀 문명권에서 맥주 스타일로 저알코올 탄산 음료로 소비될 수 있는 건 막걸리고 막걸리의 잠재력은 거기에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북한에서도 막걸리를 즐겨 먹을까? 북에서는 막걸리를 탁백이라고 부르는데 이는 막걸리의 경상도 방언과 같다. 막걸리를 길거리에서 팔기도 하고 청량음료처럼 마시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식량 사정이 어려워지면서 이 막걸리 자체가 쌀에서 볶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금기시되고 그랬다가 없어졌는데 최근에 또 김정은이가 아마도 관광 유치를 위해서인지 남한의 막걸리가 되게 유명하잖아요. 세계적으로 유명하기 때문에 아마 북한에서도 관광 유치 목적으로 또는 홍보 목적으로 평양 막걸리라는 걸 이번에 새로 만들어 가지고 쌀 사정이 어려워지기 전까지는 북한에서도 막걸리를 즐겨 마셨으며 최근에는 막걸리를 민족 문화유산으로 등록하는 문화재 보호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데 지금은 이제 남북 관계가 상당히 지금 살얼음 판입니다만은 훨씬 더 교류가 빈번했을 때는 그 식객 만날 그런 허영무 선생님하고 자 북한에 가서 북한 술 조사를 좀 함께 하시죠 해가지고 허영무 선생님하고 같이 제안서를 만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북한의 술이 조금 더 예전에 우리 50년, 100년 전에 그런 술의 어떤 전통적인 모습을 더 갖추고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연구와 조사 작업이 남북이 같이 이루어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서민들의 애환을 달래주는 술로 수천 년 동안 우리 민족과 함께해온 막걸리. 북한 막걸리는 어떤 모습, 어떤 맛일까? 남북한 전통주에 대한 연구와 조사 작업이 이루어질 그날을 기다려본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으로 피스 인사이트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